여러분, 자식에게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무뚝뚝할까?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고마운 줄은 모르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건 거의 모든 부모님이 느끼는 공통된 서운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운함의 원인, 단순히 자식의 태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도 어떤 습관이나 말투, 기대로 스스로 관계의 벽을 세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60대 이후 자식에게 서운해지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7가지. 이건 단순한 노하우가 아니라 제가 수십 명의 부모님들과 인터뷰하며 그분들이 직접 깨달은 생생한 이야기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커진다. 서초구에 사는 68세 김할머니는 매주 일요일마다 아들이 전화하던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전화가 뜸해졌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할머니는 처음엔 참았지만 나중엔 요즘은 연락도 없네. 한마디가 튀어나왔죠.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연락 안 드린다고 삐지지 마세요.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더 말 못하셨다고 합니다. 섭섭함이 쌓이지만 표현하면 잔소리가 되고 참으면 마음이 병이 되죠. 사실관계를 힘들게 하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기대의 불균형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대를 관심으로 바꾸세요. 왜 안 하냐 대신 괜찮니? 요즘은 뭐하니? 이런 한마디가 훨씬 따뜻하게 들립니다. 기대는 상대를 묶지만 관심은 상대를 열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 희생은 언젠가 후회로 바뀐다. 은평구에 사는 71세 최어머니는 손주를 봐주느라 하루 종일 집안일에 시달립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밥 차리고 빨래하고 손주 재우고 나면 오후가 훌쩍 지나가 있죠. 그런데도 아들 내외는 엄마 덕분이에요. 한마디로 끝입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어디 갔을까? 이건 단지 손주 돌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의 기대와 헌신의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모는 희생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자식을 약하게 만들고 부모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해법은 성급기입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날로 쓸게. 이 한마디가 죄책감이 아니라 존중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챙겨야 자식도 우리 엄마 아직 멋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거리감이 건강한 사랑을 만듭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식에게 모든 감정을 쏟아내지 마세요. 마포구의 한 아버지는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그 정도 연락도 안 하냐? 그런 마음이 쌓이니까 문자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무 바쁘면 아버지 잊은 거냐? 나는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그 문자를 받은 아들은 죄송함보다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더 연락이 줄었죠. 이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패턴이에요. 서운함을 표현하면 마음은 시원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반대가 됩니다. 해결책은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섭섭함을 요청이 아니라 공감으로 표현하세요. 요즘 너도 많이 힘들지? 그래도 목소리 듣고 싶네. 이 한마디면 자식의 마음은 다시 열립니다. 자식에게 부담이 아닌 쉼이 되는 부모, 그게 진짜 현명한 부모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식 인생의 조연이 되세요. 70세 정아버지는
아들 부부의 삶에 늘 참견을 조금씩 하셨습니다. 애는 이렇게 키워야지. 그건 내가 다 해봤어. 좋은 의도였지만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주연이던 시절은 끝났구나. 이제는 그들의 무대에서 조용히 박수칠 때구나. 해법은 간단합니다. 조언은 묻기 전까진 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겪어본 걸로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결정은 내가 하는 게 맞겠지. 그 한 문장이 간섭이 신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5번째 이야기. 작은 자존심이 큰 존중을 만든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그런 말은 좀. 그 한마디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말을 줄이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침묵이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품격을 잃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투, 표정, 태도가 곧 존중의 신호가 됩니다. 해결법은 말투 하나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건 아니야 대신 나는 그렇게 했을 땐 이런 결과였어. 내가 다 알아 대신 그건 새롭네. 나도 배운다. 이 차이가 자식의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단단한 어른은 큰 소리 없이도 무게가 느껴집니다. 6번째 이야기. 감정의 쓰레기를 쌓아두지 마세요. 오랫동안 쌓아둔 원망, 후회, 미움. 이건 마음의 먼지와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지만 어느 순간 숨이 막히죠. 한 60대 어머니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10년 동안 말 한마디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대요. 내가 미워한 세월만큼 인생이 짧아졌구나. 해결책은 용서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더 이상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두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때 비로소 자식도 달라집니다. 7번째 이야기. 행복은 자식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70대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식이 잘 돼야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근데 요즘 깨닫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잘 살아야 자식도 편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행복은 물려줄 수 없습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당신이 지금 웃는 모습 하나가 자식에겐 평생의 안정제입니다. 부모가 밝으면 자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소는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어서 그 7가지 원칙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십 명의 부모님들이 직접 실천해서 관계가 달라진 진짜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전략. 경제적 독립, 심리적 독립으로 이어진다. 70대 중반의 장 어르신은 은퇴 후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치가 늘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조심스럽고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이 집의 주인일까 손님일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고 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작게라도 내 힘으로 벌어보자. 퇴직 후 관리인 일을 시작하셨고 매달 받는 40만 원의 수입으로 커피도 사고 책도 사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아들 집에서 나와 원룸으로 이사하셨는데 불편하기는커녕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기억에 남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야. 내가 내 힘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 여러분, 경제적 독립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자식에게 존중받는 부모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전략. 감정보다 관계가 먼저다. 자식이 말을 퉁명스럽게 하면 바로 서운해지죠. 요즘 왜 그렇게 말하니? 그 말 한마디로 대화가 끊깁니다. 이럴 땐 감정의 방향을 살짝 바꿔야 합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지?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한 번만 되물으면 자식은 마음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60대 이후 관계의 핵심은 이기려 하지 않는 대화예요. 논리보다 공감, 충고보다 이해. 말을 덜해도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세 번째 전략. 관계를 멀리하지 말고 너무 가깝지도 말라. 성동구의 한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도와주려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까? 사실 그 며느리 입장에선 도움이 아니라 간섭으로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어느 날부터 내가 안 물어보면 아무 말도 안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으셨답니다. 처음엔 섭섭했지만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주말에 같이 식사하실래요? 그게 바로 거리두기의 힘이에요. 적당한 거리는 마음의 환기창과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추워집니다. 가까운 듯 멀고 멀지만 따뜻한 관계. 그게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네 번째 전략. 서운할 때는 표현이 아니라 정리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쌓이면 그걸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때로는 풀기보다 흘려보내는 게 더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60대 이모 어머니는 딸이 몇 달째 연락이 없어서 답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인간인데 서운하죠. 그래서 편지를 한 통 써보기로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편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쓴 뒤 찢어버리셨대요. 이상하게 그걸 찍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감정은 쌓이면 독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던지기보다 글로 쓰고 흘려보내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이건 심리학에서도 검증된 방법이에요. 감정의 해소는 표출이 아니라 정리에서 옵니다. 다섯 번째 전략.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지 말고 믿어줘라. 70대 남성 이 어르신은 늘 아들의 생활에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 회사 오래 못 다닌다. 너 그 결혼 괜찮겠냐? 결국 아들이 말했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인생이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꽂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나는 내 선택을 믿는다. 그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찾아왔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어른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믿어줄 때 그들은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 전략.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기억을 남기라. 요즘 자식한테 서운한 일만 생각난다는 분들 많죠. 그럴 땐 서운한 노트가 아니라 감사 노트를 써보세요. 부산에 사는 67세 박어머니는 매일 밤 이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오늘 아들이 전화했다.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며느리가 반찬 보내줬다. 참 고맙다. 이 작은 기록들이 모여서 서운함을 덮는 큰 감사가 됩니다. 기록은 감정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쓴다고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내 시선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 전략. 자식 없이도 행복할 준비를 하라. 결국 이 이야기는 여기에 닿습니다.
자식에게 덜 서운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식이 없어도 괜찮은 나를 만드는 겁니다. 정서적 독립이란 외로움을 참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즐거움을 찾는 힘이에요. 어떤 분은 하루에 30분씩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그림을 배우며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시니어 봉사단에 참여해 내 인생이 다시 의미 있어졌다고 말했어요. 이분들이 공통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채우니까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덜 외로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한 장면일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다시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멀리서 보면 평생 이어지는 인연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끊임없는 거리 조절의 과정입니다. 그 거리의 균형을 잡는 방법,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실천 전략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감정보다 관계를 먼저 세우고 가까우되 너무 가깝지 않게 서운함을 흘려보내며 자식을 믿고 기록으로 감사하며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힘. 이 7가지를 기억하세요. 그게 자식에게 서운해지지 않고 존중받는 노후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부모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생각해도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부모가 되는 일,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내가 이런 걸 실천해봤다. 이 부분이 공감됐다.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부모님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